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9일입니다. 새벽 6시 4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백악관이 트럼프 김정은 두 번째 회담이 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발표될 것이다 라고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명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면서 요사이 남북관계, 미북관계에서 김정은을 대리하고 있는 김명철이가 워싱턴을 방문해 가지고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난 다음에 폼페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방문해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온 발표입니다. 무엇을 논의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만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것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때 나온 합의문은 4.27 선언과 비슷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해석을 두고 북한에서는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략자산의 배치 금지,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 해체를 포괄하는 이른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을 상대로 군축회담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즉 4.27 선언 그리고 6.12 싱가포르 선언이 그 내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에서 서로 군축을 하자, 서로 하나씩 양보하자. 핵보유국 입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미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 것 자체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 서 가지고 실무회담을 시작했더니 폼페오는 아주 속으로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합의문의 비핵화가 뭐냐? 미국은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비핵화를 둔 해석이 달라져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핵을 폐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시설과 물질과 핵폭탄 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하자, 대북제재 해제해달라 이렇게 버팀으로써 실무회담도 몇 번 하다가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실무회담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겠다고 한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이후에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회담에서도 김정은에게 속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는 한미군사훈련 영구 폐기 등등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과 한국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양보를 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그것도 쓸모없는, 북한이 깰 것이 분명한 약속을 받아주는 식으로 2차 회담이 결판이 남으로써 대한민국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는 암울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또 만나준다, 또 만난다 하는 것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달아도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저는 끊임없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갖든지 하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은 핵 보유국 상태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거나 무너지는, 그래하여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에 노출되어 버리는, 그리고 이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노선은 뭡니까? 핵 보유국, 그 다음에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를 통해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인질로 삼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국을 묶고 그래야 월남식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 노선에 성큼 다가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 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FBI는 트럼프를 푸틴의 간첩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공작원이냐, 당신은 비밀리에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압박이 나오고 하루가 멀게 트럼프의 범법 행위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형사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지금 벌써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가지고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연방정부는 기능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국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트럼프를 말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군 출신들이죠. 켈리 비서실장, 특히 마티스 국방장관 다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한미관계를 잘 모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폼페오는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고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만 생각하고 사실상 모든 정책은 북한과의 이른바 민족 공조라는 말로 위장을 해가지고 반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손잡고 반미 공조한다는 그 뜻은 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그리고 반일이죠. 반일.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였는데, 트럼프 또한 국내 입지가 약화되니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김정은이라도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언론의 각광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이제 시진핑을 만나서 공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북한, 중국이 같은 편에 선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약화된 트럼프를 요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합의될 것이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 또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한 남한, 북한, 중국, 일본 회담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 불리한 건데,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 하니까 미국도 트럼프도 이렇다면은 주한미군 감축하고 빼는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예컨대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미국은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면은 미국 사람들 요사이 고립주의니까 성과가 있다. 이제는 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전쟁 할 필요가 없게 됐구나. 서울을 지킨다고 괜히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얻어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는 피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한국인은 뭘 해야 될 거냐? 우리 정권이 한국인을 배신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결국 야당과 국민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빨리 한미동맹 수호 그리고 주한미군 절대 유지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등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별도의 대미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뭐로 표현이 됩니까? 그것은 역시 거리로 나와서 대중집회를 통해서 그 세를 과시해야 미국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적으니까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북한의 인질이 되지 않는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또는 사수하는 이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가 많아요. 북한 전문가도 많고 미국 전문가도 많으니까 빨리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중을 동원해야 됩니다.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은 실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 민주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거리로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정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실내에서 앉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결정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월남 했는데 1973년 월남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때 월남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협정이 뭐였습니까? 미군은 철수하고 월남 땅에 들어온 월명 공산 정규군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것은
한미동맹은 약화되거나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둔다.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한미동맹에서 나오는데 그걸 빼버리고 북한 핵은 그냥 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멸망, 대한민국의 인질화는 그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투쟁을 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나의 생명, 재산, 자유가 날아가겠구나 하는 각성을 해야 되고, 이 각성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당이죠.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걸 확인하는 새벽입니다. 감사합니다.